안녕하세요. 저희 지정학 투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해 불안감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의 성공적인 우크라이나전의 수행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대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블룸버그는 여기에 대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불가능하다. 라는 글에서 클레어몬트 맥케나 대학의 민신 페이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정학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중국의 전략적 입장에 맞춰서 논의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분쟁이 2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저자는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략적 내기를 걸었던 시진핑 주석의 중국에 대한 상황의 변화와 그 함의를 살펴보고 있죠. 러시아의 침공 초기에는 서방의 첨단 무기를 앞세운 우크라이나 반격 계획으로 인해서 푸틴 대통령이 참담한 패배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지난 1년 동안 러시아는 이러한 공세를 무력화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거점인 아브디부카를 점령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죠. 이러한 발전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의회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이런 러시아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잠시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볼게요. 2024년 2월 20일 따끈따끈한 오늘자 기사인데, 여기서 제재는 블라디미르 푸틴과 싸우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분쟁에 대응하여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어요. 전쟁이 3년째 젖어들면서 워싱턴 DC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과 금융 제재의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죠. 미국은 러시아 단체를 적극적으로 표적 삼고 있고, 특히 러시아의 저명한 야당 지도자인 알렉세이 니발리가 감옥에서 살해된 사건으로 통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제3자 단체에 대한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은 푸틴의 전쟁 노력을 돕는 중국과 인도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제13차 제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제재 효과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미국과 유럽 그리고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석유 수입을 약화시키고 민감한 수출을 금지하고 중앙은행 보유고를 동결시키고 러시아 은행을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분리하는 노력으로 인해서 한 16,500개 이상의 러시아 표적 제재를 가했어요. 이런 전례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제재 속에서 당초 러시아 경제에 크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좀 달랐어요. 어, 예상했던 러시아 경기 침체는 예상대로 현실되지 않았고, GDP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예측은, 오히려 이러한 예측은 소폭 증가로 수정돼서 러시아 경제 회복력이 탄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제재 자체가 크게 이펙티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게 됐어요. 러시아가 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G7이 러시아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부과한 결과 서방의 통제를 우회하여 두바이와 홍콩 같은 대체 시장을 통해서 러시아 석유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그런 그림자 인프라가 발달하게 되었고요.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빠르게 찾아내어서 글로벌 무역 및 금융 흐름의 적응력을 더 강조하게 됐어요. 서방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은 러시아로 향하는 상품의 통로가 되어서 이러한 조치의 의도된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 기업과 거래하는 제3자를 겨냥한 2차 제재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어, 처음에는 효과 있어 보였지만 오히려 미국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 같은 잠재적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양날의 검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 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맞서기 위한 도구로서 제재에 의존하는 장기 전략의 의미를 표하고 있는 거죠. 또한 금융 정쟁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원조와 자금 지원을 대체할 수는 없고, 제재에 의존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재정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이 기사는 궁극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주요 전략으로서 제재를 재평가한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한 자금과 무기를 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자원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블룸버그는 이러한 러시아의 경제적 이득과 전략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상당한 전략적 손실의 진명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국과 유럽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켜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특히 유럽의 중립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목표를 약화시키게 됐어요. 침공 이후 입장을 크게 바꾼 유럽연합은 러시아와 제한 없는 파트너십을 맺은 중국에 대해 미국의 관점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하게 되었죠. 이러한 변화는 유럽연합과 중국의 경제 관계를 축소하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노력과 미국의 호주에 대한 첨단 잠수함 판매 제한, 그리고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 등과 미국과 동맹국들의 대중국 군사 억지력 강화에 대한 지원 증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어요.
이 기사에서는 또한 대만을 둘러싼 잠재적 분쟁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1993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이러한 경제 침체는 지정학적 긴장과 이 지역의 안보 환경 악화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어요. 게다가 전쟁과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악화는 중국의 동맹국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죠. 중국이 전쟁으로 인한 서방 지원의 전환으로 일시적인 전략적 이점을 취할 수는 있지만, 특히 글로벌 포지셔닝과 유럽 및 지역 주변과의 관계 측면에서 전반적인 전략적 손실은 영구하고 해롭다고 결론 지었어요. 즉, 우리의 당초 생각과 다르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